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오늘은 또 약이 되게 하는 약선 영양조리 병증별 변경시선과 계절약산 제3강 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약선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레시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인 이 뇌졸중이나 이 뇌경색을 중풍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중풍은 갑자기 혼절하거나 인사불성이 되고 반신불수 그리고 고환아사,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병증입니다. 그렇지만 병이 가벼울 때는 혼절이나 반신불수 그리고 오한화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주 경미하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뇌의 이 급성 혈관 질환과 이제 비슷해서 결혈성 중풍과 그 출혈성 중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뇌결혈성 발작이라든지 국한성 뇌경색이라든지 원발성 뇌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어가는 이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뇌혈액이 뇌를 손상시키는 뇌출혈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죠. 뇌졸중은 이 회복 후에도 정신장애나 그리고 보행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이 증상, 즉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게 되어지면 치료를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아주 대단하게 급박하게 보행장애, 의식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이러한 두통, 현기증 이런 장애들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병원을 빨리 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혼미 상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3시간 이내에는 응급 처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뇌혈관이 막히지도 않고 파열되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고 피가 너무 끈적끈적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탁해져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치매와 같은 증상도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 즉 병인에는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적인 요인으로 내상으로 인해서 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이제 과로해서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사용되어졌을 때도 역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섭취를 안 한다든지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역시 그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방분을 너무 섭취 안 하는 것도 역시 뇌세포, 즉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좋지 않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은 지방산의 섭취는 적절하게 항상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뇌혈관 질환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뇌혈관 질환에 좋은 방법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체력이 지나치게 저하돼도 역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이제 음식으로 치유한다고 볼 때, 이 약선은 중풍의 발작기에는 이제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 즉 전조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진행기에는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고 전조증이나 그리고 후유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약선을 사용하는 부분에 지혜롭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이 전조증이 보이는 그런 상태는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관련된 변증약선을 서로 참고하시면서 요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에서는 중풍의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회복기에 들어가는 그때의 변증약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의 변증약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겠는데요. 풍담이 이제 어조한 풍담 어조증과 그 다음에 기현 낙어증과 그 다음에 간신 휴허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풍 회복기 쪽에서 이제 허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아직까지 풍담 어조 같은 경우는 풍과 담이 이제 어혈과 함께 같이 이제 멈춰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어 낙어 같은 경우는 기가 허하고 이제 혈관 속에 김락과 함께 의혈이 남아있다든지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풍담어조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제 구안화사가 있고 언어 장애, 그리고 반신불수, 사지마비 등의 증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혀는 암자색을 띠고 셀 때는 느끼하고 지저분합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담과 어혈을 없애고 경락을 잘 통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재로는 약선 식품으로는 천마와 진피, 지룡, 지렁이입니다. 누에, 오공, 오공은 진해를 이야기하죠. 전갈, 뽕나무, 홍화, 도인, 폐모, 죽여, 과루, 석결명, 하고초, 천화분, 조구 등 천문동 등을 증상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약선으로는 이제 오공계탕에서 닭에다가 진해를 넣어서 쓰는 오공계탕과 지룡탕, 그 다음에 참마 솔잎밥, 정갈튀김, 상지계탕, 보계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참마 솔잎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마 솔잎밥입니다. 참마 솔잎밥은 풍과 담이 몸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의열이 있거나 혈어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 밥으로서 상식을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마 솔잎밥은 간 기운을 안정시키고 풍을 잠재워서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중풍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후유증의 회복기에도 좋겠습니다. 간열이나 폐해를 내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거나 풍수성 관절염 그리고 고혈압에도 역시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천마 솔잎밥의 주 재료는 이제 쌀이죠. 쌀 500g, 소금 작은 한 술,
그 다음에 물커, 그리고 양념장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양념장에는 국간장, 진간장, 올리고당, 그리고 물, 다진 파, 깨, 참기름, 될 수가 있겠고, 약선 재료는 이제 생천마와 솔잎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천마는 쌀뜨물에 데쳐서 냄새를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하여 으썰기를 합니다. 천마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천마의 경우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 쌀뜨물에서 오랫동안 좀 담궈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잎은 잎만 이제 떼어서 씻어 놓고 준비된 재료를 솥에 넣고 이제 물을 부어서 밥을 짓겠죠. 완성하면 밥을 잘 섞어 가지고 양념장에 비벼서 이제 드시게 되어지면 되겠고, 아니면 양념장을 찍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기혈낙어증입니다. 기혈낙어증, 기는 이제 허하고 경락에 그리고 혈관에 낙맥에 어혈 증상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혈이 있기도 하고 또 혈어 증상이 보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사지 한쪽이 마비되거나 무력하고 얼굴색이 누렇습니다. 혀는 자색이거나 이제 어반이 있고요. 절대는 가늘고 백색이고 맥은 가늘고 산맥입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기혈을 보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치료 원칙이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기혈을 보호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약선 식품으로는 황기, 홍삼, 도인, 홍화, 적작약, 당귀뿌리, 그리고 청궁, 구기자, 하수오, 두충, 상기생, 속단, 우술 등을 가감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선 응용편으로 보게 되면 홍도 스파게티라든지 황기계탕이라든지 두충요와 하수오 홍화밥이라든지 보양환 오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의 세 번째 유형은 간신휴허증입니다. 이 주요한 증상으로는 간신불구 또는 사지가 굳어지고 떨리며 변형이 되고 혀가 굳어서 어느 장애가 나타나도 혹은 근육이 수축되고 고환화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혀는 붉고 맥은 가늘게 나타나기도 하고 혀는 다몽색이고 맥이 깊고 가늘게 나타납니다. 간과 심장이 허할 대로 허해져 있는 그러한 간신휴허증의 좋은 약선식품으로는 숙지황, 구기자, 하수오, 산수유, 맹문동, 그 다음에 석곡, 당귀, 두충, 상기생, 우술, 육종용, 복령 등을 증상에 따라 가감했으면 되겠죠. 약선 응용으로는 이제 육미환 계탕이라든지 하수오 구기자밥이라든지 팔진 오골계탕이라든지 폐황별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적절한 약선이 되겠습니다. 중풍 회복기에 간과 신장이 이제 모두 극도로 허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간의 음기나 양기, 신장의 음기나 양기가 이게 같이 허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육미환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적절한 음식 보양이 되겠는데요. 닭과 숙지황, 산수유, 찬약, 택사, 목단비, 복령, 구기자, 토사자, 대추 3개, 생강 3g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 이제 마늘이 빠져 있죠. 마늘 같은 경우는 닭 요리를 하는 데는 우리 약선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중풍의 증상에는 육류가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닭을 그냥 일반 닭이 아니라 오골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닭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닭을 한번 이제 끓는 물에 이제 푹 담아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또 요즘은 이제 토종닭 같은 경우도 사료를 또 먹고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약선으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유해한 요소들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다가 한번 초벌로 끓여서 이제 뼈와 살과 기타 등등의 것에 남아있는 잔류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재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면서 조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좋은 요리로서 중풍 회복기에 간과 신장의 허함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선 레시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한 8개 정도의 레시피를 추가를 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건강 요리의 형태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채식 샐러드 형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많이 넣게 되면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채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기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 건강한 지질 성분을 갖게 되어질 때 역시 세포의 활력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역 기능도 역시 높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오약 한방차입니다. 몸을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차를 통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대청소를 할 때는 물로 대청소를 하잖아요. 물 대청소만큼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건 없어요. 자연의 환경 같은 경우도 많이 오염되고 그러게 되실 때 태풍과 번개와 엄청난 폭우가 한번 싹 쓸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싹 쓸고 내려가면서 이 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대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역시 한 70% 이상이 물이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감국, 향부자, 홍화, 감초, 대추 이걸 함께 넣어서 차처럼 끓여 먹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이 오약 한방차를 가지고 차처럼 마시는 것만 아니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다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그리고 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육고기에 육수로 재일 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역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꼭 한쪽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리에 부재료로서 첨가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을 녹이는 해초 장국이 되겠는데요. 이제 건 해초 종류, 미역이나 미역귀, 다시마, 파래김과 함께 양파, 마늘파, 통멸치, 된장, 청국장을 이용해서 장국을 끓이게 되면 뇌졸중 예방에 좋은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해초류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 강화 및 그다음에 그 혈액 응고 방지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해초 장국을 활용하는 부분은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은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기가지 요리수와 계절수 그리고 증상별로 증상을 확대할 수 있는 요리수를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 야채, 물김치가 되겠습니다. 이 콩나물과 그 야채의 종류들, 그리고 무, 배추, 현미, 찹쌀가루, 양파,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 볶은 소금을 활용해서 이 물김치를 활용하게 되어지면 뇌졸중 예방에도 좋은 그런 요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미나리, 참나물, 취나물, 땅두릅, 케일이나 신선초와 같은 이런 야채들은 혈관 질환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혈관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명 활성 물질의 효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를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적절하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두통에 좋은 건강 요리가 되겠는데요. 찌끈찌끈 이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그 전병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좋은 두통에 좋은 그리고 뇌혈관 쪽의 질환에 좋은 그 요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국화는 이제 흰색과 노란색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노란색들을 이제 많이 차 형태로 이제 마시고 그 하얀색 같은 경우는 약용 형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화는 이제 이 눈을 맑게 해주고 두통이나 현기증, 결막염, 종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국화 이파리가 어릴 때는 이제 국화 잎을 가지고 또 이 나무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이제 보약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료로는 진피와 맹문동, 청궁, 당귀를 사용하게 되면 맹문동이 폐를 튼튼하게 온기를 북돋아주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이제 기침과 천식을 예방하는 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이제 진피 같은 경우는 기를 이제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역시 아래로 내려가는 기가 위로 너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아서 생겨지는 어떤 두통에도 효능이 되겠고요. 전궁이나 당귀를 가지고 간을 풀어주면서 보혈을 해주게 되면 간으로 인한 간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두통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또한 두통 같은 경우도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릅 무말이 초예가 되겠습니다. 이 치자, 식초, 설탕, 소금, 그리고 물, 두릅, 표고, 미나리, 홍고추를 이용해서 초예를 만든 것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나리는 이 갈증이나 황달, 임질, 대화 등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탁월을 하고 혈압을 내려주면서 이제 고혈압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그 상기 상충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하혈이나 월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물론 이제 표고버섯도 성인병 예방, 그리고 암세포 증식 억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 뇌혈관 질환에도 역시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웠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미나리와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는 두릅 무마리 초에는 역시 두통에 좋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릅 밀전병 무침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의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밀가루와 두릅, 홍고추, 표고, 그 다음에 고추장, 설탕, 물, 식초, 깨소금, 참기름 등을 이용하여서 전병 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두릅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성 두통을 탁월하게 해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 영양 성분들이 두릅에는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감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 표고버섯 등과 함께 그 뇌혈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기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릅 밀전병 무침도 역시 두통에 좋은 건강한 요리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런 기본적인 레시피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서 부족한 줄기가지와 넘치는 재료들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양성적인 원리를 추가하게 되어진다면 한국을 탈퇴하는 더 나은 요리로 진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과 중풍에 관련된 약선 요리에 대한 공부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